원래 이제 길어서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수처법이 개정된 때를 전후로 해서 윤석열 징계 문제는 거기서 이 윤석열 쪽에도 변호사가 한 3명이 있어서 그냥 논리 공방을 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건 놔둔다 하더라도 자, 국회에서 다루고 있던 공수처법 개정을 전후해서 국민의힘은 뭘 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겨신문에는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사실 저도 국회 현장을 나가 있는 이제 그런 취재 기자를 벗어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아하, 그래서 몇 군데 전화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에는 뭐 지면이 없어서 그랬겠지만은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라는 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다수가 뭘 횡포라든가 뭘 마음대로 하려는 것에 대한 소수 정치 세력에게 좀 무대를 조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다수결 독재를 하듯이 다수결만 믿고서 무슨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무제한 토론을 일정 기간 허용을 받아가지고 거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왜 안 되는지를 막 설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다수결로 가더라도 소수의 목소리, 그 목소리 존중해야 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장치예요. 보장. 그러면 자, 우리 야당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볼 때 우리는 힘이 없다. 숫자가 적다. 그건 표결대이고 그 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이 공수처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한다는 취지가 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다가 정권의 보위부처럼 베낀 걸로 얼마나 이 개정안이 베꼈다는 걸 국민에게 피를 토하듯 절규를 하면서 알릴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통과되기 전날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의힘은 그냥 오락가락 옷선만 했다 이겁니다. 전의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싸울 사람도 없이 그러더니 비판 여론이 있고 민주당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때문에 당신네들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다수결로 갈 테니까 그래서 무제한으로 허용한 듯 하고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어제부터는 뭐 초선 의원들 전원이 나서서 해서 여차하면 이게 금년 말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자, 그건 놔두고 오늘부터 하는 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등입니다. 당초 이 공수처법이 개정안 됐을 때, 개정 상정됐을 때 의원총회를 국민회의가 열고서 5개 법안에 대해서 공수처법 개정안하고 뭐 기타 등등 5.18 민주화 특별법에 대해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야 이거 5개 다? 3개? 오악가락 하더니 2개를 빼고 3개로만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정했어요. 이 혼선을 교섭단, 원내대표단 안에서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답니다. 여기서 내가 5.18 왜곡 처벌법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18에 대해서 비방, 왜곡, 날조, 뭐,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고한석 비서실장이 이 사람이 박원순 전 시장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통화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놀라운 글을 실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간절히 희망하고 5.18 왜곡을 위해서는 싸우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는 건 반대한다. 그러면 보수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유신왜곡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겠는가? 아주 저는 옳은 소리라고 봐요, 이 소리가. 자, 이제
이렇게 이 법도 있지만 이 법은 오늘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만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약간 격가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5개로 했다 3개로 했어요. 누가 필리버스터로 나설 거냐가 문제가 됐어요. 자 이제 누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걸 필리버스터를 말을 잘하기에 따라서는 본래 이 공수처법 처직이 잘못됐다는 것도 국민들에게 알릴 겸 이 정부한테는 공격 요소가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형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는 5분 발언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야당에게는 야당 반대 여당보다는 야당이 이게 빛을 보는 거예요. 그건 경쟁률이 치열할 줄로 봤는데 하실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한 명만 나왔어요. 전 울산시장 문 대통령의 친구라는 그 송철우 시장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황운하 의원 울산서장까지 개입해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떨어졌다가 울산시장 떨어졌다가 이번에 시장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김기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분이 방송사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로 아주 여당을 완전 저지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우스워졌죠. 한 사람만 나왔대요. 결국 이날 밤 9시부터 김기현 의원만 했는데 12시까지 허용한다고 하니까 3시간만 하다가 말았어요. 그 뭐 말이야. 이제 뭐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 문주주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배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한바탕 공격을 했지만 보통 필리버스터 할 때 그 기간에 비하면 형편이 짧은 3시간만 하고 뚝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표결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19대) 때입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테러 방지법 개정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 나섰는지 아십니까? 38명이 9일 동안 192시간 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통과는 못 막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이 테러 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알릴 기회가 있고 민주당은 자기네 지지 세력한테는 그만큼 잘 싸웠다는 박수를 받았어요. 8시간 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보면 참 자, 이거 전략 부재, 전술 부재, 전위 부재. 이거 책임은 누가 우선 져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원내 사령탑 아닙니까? 그런 거 잘하겠다고 자기가 누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출마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분의 이다음 행적을 보십시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생각을 가진 시청자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로서는 좀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된 날 10일 날 그러니까 10일 날 아침 새벽인데 그날 오전에 프레스센터에서 이 정당 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어요. 국민의당 대표도 참여했어요. 국민통합연대도 참여하고 바른사연이 뭐 원자력 국민연합원들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니 하여튼 보수계열의 단체와 시민단체이자들이 몇십 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 자리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해서 현실 이직과 처방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권이 조기 퇴진과 폭정 종식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서 장애투쟁을 위한 반문재인 연대 결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김문수 전 지사 이 사람이 태극기 세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살아온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를 국민이면 알아달라. 광화문 세력과 성난 민심을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의 상징과 같은 김문수 지사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힘을 합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라든가 기타 원외 인사들 그런 이 보수계열의 인사들과 함께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구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호 집행위원장,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회장,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7명의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강경 보수 세력이라든가 광화문 세력이라든가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워지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흔히 이렇게 불려지는 분들이 그렇게 나서는 것, 이거는 저는 당연하고 불가피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먼저 이 얘기에 앞서서 안철수 대표는 내 뜻에 반해서 그 대표가 된 것이라면서 거부를 했어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그쪽 발표대로도 6명입니다. 그제 원내대표는 아직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공동대표를 수락했다는, 그리고 거기서 안철수 대표는 그날 안 갔는데 주호영 대표는 갔기 때문에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묻는 겁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는 아니라고 하니까 7명은 어떤 기준으로 대표가 됐는지, 칼러는 서로가 맞는지, 안철수 대표가 있었다고 할 때 그분하고 예를 들면 장기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떻게 맞는지 한번 그걸 좀 어떤 설명을 주호영 대표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요, 100명, 의원 100명입니다. 그냥 일반인 100명이 아니에요. 정치적 의미로 볼 때 목숨이야 다 똑같다고 하지만 100명이 넘는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하고 다른 분하고 정치적 격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령 장기표 씨 같은 경우입니다. 아까 장기표 씨는 여기 자격으로 봐서는 이 신문명 연구원장으로 돼 있는데, 신문명 정책연구원장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국민의힘의 김해을 당협위원장으로 요 며칠 전 당무감사위원회가 교체 대상으로 권고한 49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하고 그 당에서 당협위원장도 교체하라고 했던,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장기표하고 어떻게 같은 멤버도 아니고 공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원내 인사들은 놔두고 원내의 10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여기하고 그냥 연대 기구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투쟁을 한다는 것인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공주의 레벨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공주할 것이며 방법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 한 참석자는요, 그날 이런 단체, 시구연대 같은 거 잘못 만들면 김종인 좌파 정당을 합류해 주는 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민주당의, 아니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는 이런 소리를 하는 분하고 어떻게 거기서 그게 되는지도 전 잘 납득이 잘 안 가요. 하고 안 하고는 주호영 대표의 자유지만한 기자로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자 출신으로서. 아니 내가 모셔온 비대위원장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방을 안 하기로 한 사람끼리 싸우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당에 알려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태극기 소력하고 전 잡는 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저 시청자분들 생각났을 거예요. 이거 타고 사과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중도층을 향해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노선하고는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원회는 반문재인 접신을 넓혀서 저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중도층하고 수도권 젊은 층을 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서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것이 보궐선거에 승리하고 그걸 김종인 체제의 성과로 가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어느 쪽이 옳고는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면 되지만. 자,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하세요? 딱 잘랐죠. 당이 할 일과 시민사회가 할 일은 따로 있다. 범야권 연대 개념으로 투쟁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민주당의 초선 의원 한 15명, 소선이 이보다 훨씬 많은데 요 며칠 전에 지금부터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운동권 민주주의는 끝났다 하면서 투쟁을 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방법을 연구하고 하고 있다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 사과하는 거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90년대 학번에 1970년대에 출생한 말하자면 97세대예요. 거기다 곽상도,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던 대구 출신 곽상도 의원, 아주 문재인 패밀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죠. 정진석 오선 의원, 박진 의원, 성일종 의원 이런 분들 다 사고에 찬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과라든 반대라든 본인들인데 어떻게 이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이렇게 따로따로 놀 수가 있는가? 한쪽은 사과한다고 하고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친박 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김문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공동위원장을 하죠? 그게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뭐 탄핵의 강을 건넜느냐 안 건넜냐 하지만 지금도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의원의 행동은, 원내대표 행동은 당내 갈등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심화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소한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서 개인 자격으로 그러는 것인지 민주당, 국민의힘의 2인자, 비대위원장 아래, 그리고 원내 사령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원내와 원내는 어떻게 결합이 된다는 것인지, 개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당내 논의는 거친 것인지 아니면 통보를 한 것인지, 이런 것이 밝혀져야 된다. 밝혀야 합니다. 원내대표 자격이면 문제는 심각해져요.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싸울 사람이 없었던 국민이에요. 국회의원 100몇 명이 있어도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가 된 주호영 대표는 이분이 원내대표라는데 개인으로 했는지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차 한 잔이라도 마셨는지 안 모르겠어요. 강이면 강, 온이면 온, 같이 하든 말든 하든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시청자들이 보거나 국민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머리가 둘 달린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은 가서 저쪽 가고 한 사람은 이게 무슨 정당이에요. 정작 싸울 때는 필리버스터는 딱 한 명밖에 안 나오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초선의원 전원이 나간다 그러고. 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비상시국 연대라는 거에서 공동 대표까지 된 걸 본인이 수용을 했고 안철수 대표는 난 거기 안 한다고 그랬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없었던 일 그렇게 안 돼요. 점점 이게 그 갈등이 깊어지고 빨리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그냥 탄핵이 아니고 뭐고 다 없이 그냥 의원직 사퇴까지를 각오하면서 진짜로 뭘 싸우든지 아니면 지금은 밖에서 싸우는 문제 태극기 세력하고 원내하고는 분리해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고 하든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불금 되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모쪼록 그날은 좀 덜 우울한 얘기를 했으면 하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